지금 현재 무순위 청약 물량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파트 상승률이 28%, 13.5%, 13.3%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일각에서는 신고가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증가하는 미분양 아파트,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 미분양 가구 수의 그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2024년 10월부터 최근에 2025년 1월까지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경기도 좋지 않고 또 고분양가 논란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이제 아파트 청약을 하기 부담을 느끼는 시점이 됐어요. 또 준공후 미분양 물량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한 것들, 그리고 직접 경험을 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준공후에 미분양이 났던 물량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입주 시점을 좀 유예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출의 총량제 때문에 대출을 일으키지 못하고 잔금을 못 치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올 초에는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정 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청약 신청을 했다가 철회를 했던 그런 건설사도 있죠. 검단 같은 경우에 그런 건설사들도 있었고, 또 청약을 진행하면서 이제 부도가 난 곳들도 있었습니다. 건설사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들을 좀 살펴보면은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그리고 대우, 조선해양건설이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보면은 100위 안에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이만큼 중견 건설사들이 무너질 만큼 지금 현재의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했을 때도 지금은 이제 시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행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무순위 줍줍의 물량들 뿐만 아니라 이제 임의 공급 물량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무순위 청약 물량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북수원자의 렉스비아 같은 경우에 시세 차익이 상당히 컸던 무순위 청약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TV에서도 이 물량을 다뤘었고요. 청약 기간은 3월 4일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청약을 했죠. 또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1단지와 2단지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 가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을 했습니다. 또 파주 운정, 경남 아너스빌, D1, 그리고 리버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청약을 했는데요. 이렇게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이 상당히 저렴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은 이제 고분양가의 논란이 있었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기보다는 회피하는 현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제 북수원 이목지구 대방, 디에이트르 더 리체 같은 경우가 수원에 입지를 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10억 원을 넘는 84제곱미터가 10억 원을 넘는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대거 미분양이 나기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순위 청약에 나오는 물량들이라고 해서 모두 입지가 좋고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잘 선별해서 청약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의 뉴스 자료를 살펴보면은 매출과 순이익 모두 줄었다,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어요. 최근에는 경기가 안 좋고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시기가 안 좋고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폐업률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조그만한 자영업을 하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말씀을 하세요.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부 지원급 정책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지원금들도 많지 않을 뿐더러 경기가 너무나 안 좋다고 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 사람들이 자급자족을 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안 쓴다고 해요. 그래서 7명 정도,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매출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감소를 했고 2025
25년도에는 더욱더 이제 감소할 거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 언론 매체를 보더라도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부동산 관련된 그런 사업들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거나 만나 뵈면은 지금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만큼 지금 현재 많은 이런 경기 상황들이 악화되어 있고 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한다거나 그리고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했다, 신고가가 속출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강남 3구의 2월에 미등록 신고가 거래 사례인데요.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압구정의 신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상승 금액이 21억 원, 그래서 28%의 상승률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아이파크 삼성 같은 경우에도 7억 5천만 원이 상승을 해서 13.5%가 상승할 거라고 신고 미등록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또 3호 3차 방배동에 위치한 아파트도 5천만 원 상승을 해서 1.4%, 트리지온 같은 경우에도 13.3%, 그리고 최근에는 강남권에 있는 뭐 잠실 리센치라든가 강남에 있는 하이클래스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가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신고가를 찍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들, 핵심적인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핵심 지역의 거래가 왜 늘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비공개 단체 카카오톡방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중에 한 분이 이제 아파트 미신고가 해가지고 3월 5일에 탑 25에 정보를 이제 올린 거예요. 제가 앞서서 뉴스 기사에 나기 전에 미리 올린 자료인데 신고가의 물량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경기도권에는 과천 같은 지역도 신고가가 지금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칼럼에 거래 증가 그리고 집값 급등, 향후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인데,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신고가가 왜 나오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을 주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강남권에서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심리들이 작용을 해서 그 외곽의 지역들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남권의 상급지, 1급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도미노처럼 다른 지역들, 서울의 지역들, 서울의 외곽 지역들, 그리고 경기도권의 핵심 지역들로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심리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살려고 하는 강남권의 이런 아파트들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 매체에서 나오게 된다면 부동산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이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그 수요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신고가 외의 거래량 증가량들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권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 단순히 그냥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다는 이렇게 이루어진 데는 원인과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재건축 14곳을 빼고 해제가 됐습니다. 2월 12일에 해제가 됐고요. 이제 이 지역들을 살펴보면은 최초 지정일이 서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2020년 6월 23일인데 해제 지역 같은 경우에 강남의 재건축 14곳을 빼고 이제 삼성, 대치, 청담, 잠실동이 해제가 됐어요. 이 지역을 줄여서 이제 잠삼대청이라고 합니다. 이 잠삼대청의 지역들이 해제가 되면서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경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지역들의 경매 낙찰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권에 진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빠르게 진입을 하면서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이후에 강남권 이외에 사지 못하는 그런 아파트들의 거래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에도 강남권의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진입하지 못했던 분들이 그 차순위 지역으로 경기도권의 과천이라든가 핵심 지역으로 또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더욱이나 지금 현재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줄어드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2025년에 이제 경기와 서울, 인천 물량이 줄지만은 내년인 2026년에는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27년은 더 하고요.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서 부동산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더욱이나 지금 현재 강남권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기준금리가 또 인하를 했죠. 2025년 2월 25일에 0.25%가 이제 인하를 하면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 2.75%가 됐습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금리가 줄어드는 시기가 부동산에 투자할 적정한 타이밍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금리만으로 이 부동산의 시장을 100%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금리 인하 그리고 강남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 거래량 증가 이런 것들이 심리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심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지러운 정책 국면이 조금 진정화되고 부동산의 완화 정책들이 만약에 발표되게 된다면 이 시점에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은 상승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부동산을 외면했던 그런 가수요 고객들이 또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시할 부분들은 부동산의 강남권의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고 또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금리 인하 그리고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서 추후에 부동산의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인지 정도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상황 속에서 전세로 거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서울의 전세가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5%밖에 되진 않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 전세가율은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물량들이 훨씬 더 많고 또 부동산으로 심리적으로 하락된 그런 가격 여파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이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갭 투자가 또 다시 성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빠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에서 더욱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1대1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멤버십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분양 물량과 또 강남권의 신고가 속출되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좀 간단히 공유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임성배TV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